2022년 노벨상의 수상자는 프랑스의 아니 에르노였습니다. 아니 에르노의 작품은 이미 우리나라의 다수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있었고요. 계급과 여성 인권에 대한 주제를 다루셨던 터라 팬덤이 두껍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이번 노벨 문학상으로 아니 에르노를 처음 접했습니다. 부랴부랴 찾아서 읽어본 첫 작품은 오토픽션인 단순한 열정이었죠. 아니 에르노의 다양한 책들 중 이 단순한 열정을 골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짧아서였어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버전이 100쪽도 안 됐고요. 그리고 10,000원 미만의 9,900원이었어요. 제가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저는 노벨 문학상에 대한 살짝 불신이 있어요. 예술적 가치가 있건 말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작가들이 막 뽑히다 보니까 일단 너무 두껍거나 비싼 책보다는 얇은 책으로 먼저 사봤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니 에르노? 이름만 들어도 뭔가 난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프랑스인이래요. 내가 100% 이해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안전한 선택으로 얇고 또 가격이 부담되지 않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아까 전에 제가 이 단순한 열정을 오토픽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토픽션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장르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단순한 열정에서는 자신의 불륜 경험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일단 작품 소개를 하기 전에 작가님의 파란만장한 삶을 한번 엿보도록 할게요. 이분의 삶은 한마디로 사랑과 열정이 넘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넘쳐도 너무 넘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80세가 넘으셨지만 젊은 시절 사진을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정도인데 결혼도 하셨고 이혼도 하셨었고 아이도 있었고 또 가정이 있는 남자와 외도 불륜도 해보신 적도 있었고요. 33살 연하랑 사귀시고 아주 그 화려한 연애력을 자랑하셨던 분이세요. 신기하게 글 잘 쓰는 여성 작가분들이 사랑도 되게 강렬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글을 잘 쓰는 그 재능이 좀 섹시하고 또 지적인 매력을 더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예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랑스와즈 사강, 뭐 실비아 플라스, 시리 허스트베트, 제가 너무나 다 좋아하는 여성 작가들인데 모두 다 하나같이 아름다우시고 또 글도 섬세하고 정확하게 너무 잘 쓰시는 데다가 격정적인 사랑의 이야기, 이런 연애 이야기도 전해 내려와가지고 궁금해하는 그런 작가분들이세요. 물론 제가 언제나 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지적인 이미지와 또 학식을 갖추고 계시기도 하죠. 제가 올해 노벨 문학상으로 알게 된 아니 에르노 작가님도 저의 최애 작가 리스트에 오르게 되셨고요. 단 한 권의 책만 읽었는데도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에르노는요, 자전적인 소설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녀의 일생을 아는 것이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돼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단순한 열정뿐 아니라 탐닉, 세월 등 다수의 작품 속에서 작가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작가의 생애를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할게요. 아니 에르노는 1940년 9월 1일 출생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노르망디의 소도시에서 카페 겸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소상인이었고 그 때문에 그녀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는 결코 여유롭지 않았다고 해요. 1952년에는 심지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준과 동시에 훗날 소설 부끄러움이라는 작품을 낳게 하기도 했죠. 1960년에는 루앙 대학교 문학부에 입학을 했고요. 1964년에는 낙태를 하게 되죠. 이때 경험은 소설 사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1964년 2월 필립 에르노와 결혼을 해 18년간 결혼 생활을 하죠. 1982년까지였어요. 그러는 사이 1967년에는 고등학교 중등교사 자격시험을 치고 합격을 했고요. 1971년은 현대문학교수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1974년에는 자전적 소설인 빈 옷장을 펴냈고요. 그 이후 계속 자신의 삶을 담은 자전적인 소설을 발표했다고 해요. 사실 에르노는 자신의 이야기뿐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도 다뤘어요. 소설 자리에서는 아버지의 삶을,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에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사용했던 그 비문법적인 문장들을 그대로 쓴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다가 1988년이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1988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1988년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단순한 열정에서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아니 에르노의 사랑의 상대인 A를 만난 대망의 해이기 때문이죠. A는 당시 38살이었고 아니 에르노는 48살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10살 차이에 가까이 연하남을 만났던 거죠.
그것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 A라는 남자와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두 개의 위대한 소설이 탄생을 하죠. 단순한 열정 그리고 탐닉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아직 탐닉은 못 봤지만 이 단순한 열정을 보고 너무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격정적이었던 연애가 1989년에 끝나고요. 91년에 A에 대한 마음을 담은 단순한 열정이 출간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1992년이 됐죠. 아니 근데 이게 웬걸? 무려 33살, 33살의 연하인 필립 빌렌과 연애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죽고 못 살고 A 좋다, A 아니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나의 하루를 다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책을 내고 고작 1년 만에 33살 연하. 아니 그럼 도대체 몇 살이에요? 당시 아니 에르노가 53세 정도 됐으니까 다행히 미자는 아니네요. 20살이네요. 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1997년까지 이 필립 빌랭이랑 잘 만났다고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필립 빌랭도 작가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랑 아니 에르노 사이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마치 단순한 열정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차용해서 포옹이라는 작품을 썼다고 해요. 제가 이게 또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문하려고 인터넷 서점을 뒤져봤더니 절판됐다고 하네요. 따로 찾아볼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연애사를 보여주셨던 분이신데 사실 그 후에는 연애사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신의 커리어적으로 탄탄하게 쌓아가는 모습을 아니 에르노께서 보여주십니다. 상도 진짜 많이 받으시고 그녀의 이름을 딴 아니 에르노 상도 만드셨고 또 자신의 소설이 영화가 되기까지도 했죠. 그리고 올해 2022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타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부분에서 아니 에르노의 연보를 주로 그녀의 연애사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뭐 필립 빌랭이라든지 뭐 결혼 얘기, 이혼 얘기.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녀의 작품이겠죠. 그녀의 작품들에서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 주제의식은 자신이 속한 계급의 변화에서 연관된 것이 많았다고 해요. 특히 에르노는 피에르 부르디웨의 아비투스, 즉 개인의 취향은 자신이 살아온 배경과 환경, 가치관, 분위기, 종교, 사상 등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에르노는 다락방에서 자고 마당 구석에 있는 변소에서 볼일을 보는 그런 생활을 계속했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자기 실력으로 막 자수성가해서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중산층들의 삶을 묵도하게 된 거죠. 이때 처음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해 봤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녀가 느꼈을 계급적 괴리가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들도 아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한 후에는 이제 이 세련된 중산층 지식인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중산층 내부에 있는 친절과 노블리스 오블리주식의 예의범절 이런 것들이 다 위선과 가식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녀의 작품에는 출신 성분과 고향을 버리고 딴 세계에 유배된 망명객이라는 자의식이 집요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계선에 선 사람으로서 자신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방향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피에르 부르디웨의 사회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니 에르노가 아비투스 같은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를 소설에 담았다고 하니까 단순한 열정 말고도 다른 작품도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80세가 넘으셨는데 여전히 정정하시고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작가입니다. 게다가 문체가 정말 너무너무 섬세하고 사람의 심리를 정말 아주 탁월하게 포착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단순한 열정이라는 책은 가망 없는 사랑을 하는 여자의 기분과 그 심경 변화가 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서 솔직히 이런 가망 없는 사랑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정말 빨려 들어가듯이 읽으실 것 같아요. 특히 뭐 짝사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별 이후에 읽는다든지. 자,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은 A라는 남자와의 만남과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이 상대방 A는 배제한 채 에르노가 그 관계에서 느낀 절망과 희망, 허망함과 극한 행복감이라는 그런 감정의 급격한 변주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짝사랑할 때 쓴 일기이긴 한데 졸라 넘사벽으로 잘 쓴 일기?
엄청 솔직하고 정확하고 읽는 사람이 민망하지 않고 오글거리지 않게 쓰는 그 줄타기를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사건이 드러나지 않은 채 타인의 감정만을 읽고 있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싸이월드나 인스타그램에서도 감성 그런 글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단숨에 읽어버렸어요. 이거 완전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잖아. 이러면서 막 맞장구 치고 지구상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던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불륜 이야기입니다. 불륜. 와, 미쳤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만천하에 공개할 수가 있어? 아니, 엘리트라고 하는 그 작가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문학은 문학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또 프랑스는 좀 이런 거에 대해 관대한 편이잖아요. 이게 또 개개인마다 경험과 가치관이 다르고 또 사회적인 맥락도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열린 시각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갖다가 우리가 불륜 영화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품을 작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책의 내용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에르노는 당시 이혼을 한 상태였고 애인인 A는 아내가 있는 남자였어요. 30대 중후반의 남자였는데 그래서 데이트는 항상 에르노의 집에서 남들의 눈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곤 했죠. 그녀는 하루 종일 A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와 만날 날만을 손을 꼽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의례 그러하듯 모든 대화나 상황을 A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A가 만나자고 하는 전화가 오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치장을 해요. 사실 이런 관계를 보면서 요즘 세대들의 눈에는 슈퍼 초 울트라 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호구다, 어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취급받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휘둘리는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었어요. 사실 요즘 막 연인 간에 조금 더 많이 좋아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너무 팽배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연애관을 좀 싫어하긴 하면서도 저도 연애를 할 때마다 혹시 내가 너무 호구는 아니야? 이거 하면 내가 손해는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계산적인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너무나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에는요, 상대방을 무라하는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요. 즉, 사람을 소유의 대상으로 혹은 상품으로 보고 나의 교환 가치와 상대의 교환 가치가 등가일지 가늠해 보는 거죠. 절대로 나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팽배한 나머지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수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이 작품에서 나오는 에르노의 감정은 상대방과의 사랑에 전력 투구하는 모습이었고요. 자신이 더 좋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없어서 나도 한 번쯤은 이런 격정적인 사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불륜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처음부터 가망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A는 외국인이었고 언젠간 에르노를 떠날 사람이었고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죠. 이별이 항상 지속적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선에서 보면 에르노는 이 상대방인 A가 원할 때만 만날 수 있고 또 A가 원하는 때만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잃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단순한 열정을 굉장히 자주적인 텍스트라고 좀 다르게 해석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그 사람을 내 존재를 위해 선택한 것이지 이 책의 등장인물로 삼기 위해 선택한 것은 아니다. 라는 그 문구가 나오는데 이 부분 중에서 나는 내 존재를 위해 그 사람을 선택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와 닿았거든요. 작가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소설을 쭉 읽다 보면 A라는 캐릭터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사실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념적으로 더 다가오는데 에르노의 감정선이 너무 강렬하고 섬세하고 캐릭터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마치 A가 너무 특별해서라고 여겨지기보다는 작가가 그런 감정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완성됐다라고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이건 뭐건 간에 A와의 사랑은 끝나요. 가장 안 좋은 예감은 맞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별을 한 후에 단 한 차례 이 A와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웃겨.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나 오늘 시간 돼. 우리 만나자. 사랑해. 막 이러고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 또 떠나요. 그리고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전형적인 쓰레기 같은 새끼, 나쁜 새끼지만 에르노는 그에 대해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죠.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 담담히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텍스트로 승화시키십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고 문장이 너무 아름답고 표현이 섬세해서
단숨에 아니 에르노를 제 최애 작가 중에 하나로 등극시켜버렸어요. 처음에는 이 단순한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아니 에르노를 좀 파볼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상하게 이런 여성 작가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렇게 아니 에르노가 엄청난 엘리트잖아요. 근데 자신의 사랑? 자신의 밑바닥까지 다 보였던 그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헐벗게 다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아니 에르노를 좋아하게 됐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벨문학상 몇 년간 안 읽었다고 했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페퍼한테 작품 다 읽다가 이해 안 되는데 이해되는 척하고 현타가 와가지고 그 이후엔 일부러 노벨문학상 안 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읽은 아니 에르노 작품은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성이시라면, 그리고 만약에 엄청 강렬했던 사랑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별을 해가지고 너무 힘드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추천해 드릴게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